제도 요 낙찰자 결정 방법이 사실은 저도 많이 헷갈렸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이번 수업 때 모든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공조달의 낙찰자 결정 방법이 다 나오지 않을까. 요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낙찰자 결정 방법은 국내 조달 시장은 전문성, 복잡성, 금액에 따라서 다양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근데 그중에 가장 주요 낙찰 제도에는 요 총 10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 낙찰제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이제는 순수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저가 낙찰제는 주로 수의계약이나 소액 입찰할 때 사용되고 적격 심사 그리고 2단계 경쟁, 규격 가격 동시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요 내용들이 다 비슷한 그 내용이고 경쟁적 대화 그리고 희망 수량 경쟁 입찰, 품질 등에 의한 낙찰 그리고 유사 물품 복수 경쟁 제도, 종합 심사 낙찰제 그리고 일괄, 제한, 기술 제한, 입찰 요렇게 크게는 10가지의 주요 낙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가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낙찰자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주요 낙찰 제도를 하나씩 세세하게 한번 봐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한적 최저가. 제한적 최저가라는 말은 왜 제한적이 붙었냐면 말 그대로 순수한 최저가 낙찰제는 안 하고 그리고 낙찰 하한가를 선정하는 즉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가격으로 선정하는 방식인데 이때에는 요 제한적 최저가로는 그 말 그대로 여기 안 써 놨네요. 하한율, 낙찰 하한율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제한을 둔다. 환율. 그래서 이 최저가 낙찰제에는 희망 수량 입찰 또는 2단계 입찰할 때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한적 최저가는 소액 수의대학 대상 물품 용역일 경우에 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희망 수량 입찰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이거 나올 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2단계 입찰일 때 왜 최저가 즉 이 최저 가격 낙찰제인지 느낌이 오세요, 요거? 2단계 입찰일 때? 어쨌든 1단계 때 기술 적격성 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2단계 때 가격 평가에서 해당 단계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최저가인데 근데 요 순수한 최저가는 방식이 아닌 게 기술 적격성을 확보한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기 때문에 그래도 2단계 입찰했을 때는 최저가 가격 낙찰제를 사용하는 게 여기에서도 2단계 입찰 일부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 제한적 최저가에서는 뒷장 보시면 일정한 비율 이상 즉 예정 가격의 88%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일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물품 용역일 때 기관에서는 88% 환율이 단순 노무 용역일 때에는 90% 등산은 2%가 증가해서 89.745% 이렇게 그러니까 88%가 낙찰 하한율이 대부분 진행이 된다. 2단계 경쟁 입찰이 왜 최저가에 사용이 되냐? 즉 1단계 기술 적격성을 확보한 업체 간에 2단계에서 최저가 경쟁이기 때문에 최저가에 이제 일부 적용이 되는 기술 적격성 기반 최저가 경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낙찰 방식이 2단계 경쟁 입찰이. 두 번째 낙찰자 선정 방식의 적격 심사, 계약 이행 능력 심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의 이행 능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나 역량 그리고 지속성을 중심으로 예정 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 가격, 이행 실적, 경영 상태, 신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 방식 중에 하나이다. 즉 공공계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적격 심사 방식입니다. 이행이 되는 업체들 중에서 이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심사하는 방식은 맨 처음에 입찰을 해서 심사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하면 적격 심사를 하면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
또는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면 차순위를 심사를 하고 한다는 내용이 이제 바로 적격 심사 절차고, 적격 심사할 때 고려 사항 내용이 총 7가지 등등이 붙어 있는데, 먼저 실적, 이행 실적, 그리고 기술 능력, 재무 상태, 과거의 계약 이행 성실도, 그리고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준수 정도, 입찰 가격, 즉 이행 능력 여부를 이제 고려하려고 하는 적격 심사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고려 사항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적격 심사하게 되는 대부분 공공계약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이 좀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아까 보면 국가계약법에서는 이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일 때, 그리고 지방계약법에서는 추정가격이 300억 미만일 때 적격 심사를 하게 되는 이제 공사 때 사용이 되고, 물품과 용역은 각 중앙관사의 장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운용해서 규정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세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적격 심사 기준은 입찰 공고문에 적격 심사의 세부 내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고 적격 심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될 겁니다. 한번 보면 적격 심사제의 기준 항목 배점 한도를 한번 보시면 공사 규모가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2억 미만, 그리고 2억에서 3억 미만, 1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으로 수행 능력, 가격 점수 보시면 수행 능력 점수는 다소 낮아요. 여러분들 책에는 제가 안 기재해 놨을 텐데. 그리고 입찰 가격 평가로 배점이 높습니다. 적격 심사제도 보면 가격 위주의 평가예요. 그래서 최소의 이행 능력이 되어 있으면 가격으로 보는 게 바로 적격 심사제의 기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격 심사도. 그래서 보시면 수행 능력 평가 10점에서부터 지금 30점 배점으로 되어 있죠. 10점에서 30점. 내용들이 뭐뭐 있냐면 시공 경험, 그리고 경영 상태, 신인도 내용들로 이제 수행 능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 가격 평가. 가격 평가는 최소 70점부터 90점까지.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한다. 적격 심사제 역시도 최저가의 이제 그 영향 일부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또 보실 수도 있죠. 가격 점수의 평가가 높으니까. 좀 더 세세하게 적격 심사의 세부 기준이 조달청 세부 기준인데, 보시면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 구매일 때 경영 상태 30, 가격 70. 그러니까 내용이 가격에 좀 더 배점이 더 크죠. 그리고 고시금액 이상의 규모에서도 경영 상태 30, 입찰 가격 70. 추정 가격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경영 상태 30, 가격이 55. 중간에 납품 실적과 기술 능력을 추가로 이제 세부 기준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낙찰 하한율은 적격 심사는 제가 적격 심사가 지금 보시면 아까 그 국가계약법 국가기관 236쪽 보시면 국가기관이 물품 용역 88%, 그리고 자치단체 88%, 공사가 89.745%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 2026년에 지금 2%씩 그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다 올라간 겁니다. 낙찰 하한율이. 낙찰 하한율의 비율이 올라간 이유들은 이제 그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모든 구간에 낙찰 하한율이 다 2%씩 올라갔다. 그리고 세세하게 납품 실적이나 이런 기술 능력들이 또 들어가게 됐고,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지역, 업체 접근성 이런 세부 항목 고시들이 늘어갑니다. 요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전문, 종합, 업역일 경우에도 뭐 개편되는 내용들인데, 요런 내용들은 입찰 공고문에 세부 기준표를 보자라는 내용들이 이제 적격 심사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단계 경쟁. 그리고 동시 입찰. 2단계 경쟁과 규격 가격 동시 입찰은 여러분들 작년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생 언니들이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 결정사 가자. 결혼정보회사 가자.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단계 경쟁과 동시 입찰.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팅 업체를 가야 돼. 결정사에 가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서류하고 그 사람들의 연봉을 볼 겁니다. 그쵸? 제일 먼저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먼저 서류 봉투를 받았어. 근데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통과를 했는데 나의 연봉 지금 다른 상대방의 연봉을 비교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분리야. 근데 입찰 소개팅 했을 때 봉투 안에 내 거래 자꾸. 서류하고 연봉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서류가 괜찮아. 근데 연봉도 괜찮아. 그러면 이게 동시 입찰. 이게 오히려 더 어렵게 해석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리 입찰과 동시 입찰은 말 그대로 요 분리는 서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규격과 가격이 따로따로 들어왔으면 분리. 그리고 규격과 가격이 같이 왔으면 규격 가격 동시 입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차가 뭐냐면 똑같이 입찰 등고 똑같아. 근데 분리는 규격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러면 제출한 규격 입찰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규격 적격자의 가격을 입찰을 해요. 그래서 낙찰을 하게 되는데 동시 입찰일 경우에는 입찰 공고 끝나고 나면 규격 입찰서하고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규격 평가를 하고 그중에 규격 적격자의 가격을 계찰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분리와 동시는 입찰서를 규격과 가격을 같이 냈느냐 따로 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팁이 뭐냐면 자, 여기 평가 입찰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 입찰. 분리 입찰에는 2단계 경쟁 입찰이 다시 말해서 분리 입찰인데 가격 입찰이 들어갔는데 보시면 먼저 규격 입찰서에 입찰서 규격 평가를 했는데 가격 입찰을 한 명만 했어. 한 명만 하면 입찰은 2인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입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입찰자가 한 명이야. 그러면 적격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근데 요 규격 가격 동시 입찰일 경우에는 요 가격 개찰이야. 가격이 입찰이 아닌 개찰입니다. 단어에. 그러면 요 내용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정 가격 이내에 써냈으면 규격 적격자가 써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 게 큰 차이예요.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가격 입찰을 한다. 근데 그러면 가격 입찰자가 한 명이다 라고 하면 다시 재공고 입찰 해야 되고 가격을 그러면 분리 입찰이구나. 동시 입찰이구나. 거기에 예상 가격 이내이면 낙찰자로 선정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일 가격을 제출해. 그러면 둘 다 규격 기술이 우위인 자를 선정하고 만약에 규격도 동일해. 그러면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게 공통점이고 그리고 적용 제외에 여러분들 표시해 둘 게 청도, 검침, 단순 경비, 관리, 행사 보조 등 단순한 노무회일 때에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거치는 2단계 경쟁, 2단계 동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게 단순 노무 용역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적격자 한 명일 때가 또 중요하고 입찰, 가격 입찰이 나오면 적격자가 한 명이면 다시 재공고 입찰. 가격 개찰이면 예정 가격 이내이면 바로 낙찰자 선정할 수 있다. 자, 2단계 경쟁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단계 자, 입찰 공고해. 그다음에 규격 입찰서하고 동시 입찰일 경우에는 동시에 하는 거는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냅니다. 그리고 먼저 규격을 평가하고 규격 적격자의 가격을 계찰해서 낙찰을 하고 2단계 분리 입찰일 경우 요거 보시면 경쟁
그리고 2단계 경쟁이 바로 분리 입찰이고 동시 입찰인데 분리일 경우에는 규격 제안서 먼저 내고 그다음에 2단계로 가격을 투찰하는데 이때 1인이 있으면 다시 재공고하고 2인 이상의 적격자가 있어야지 되는 게 분리고 동시일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을 같이 냅니다. 서류를. 같이 내고 규격 제안서가 괜찮으면 이제 통과되면 가격 입찰서를 개찰해서 예정 가격 이내이면 바로 낙찰자 선정한다. 이렇게 하는 구조가 두 가지의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협상에 의한 계약. 네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난 그 2교시, 3교시 때에도 배웠던 내용을 이제 준용해서 보시면 되는데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에 대하여 다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 접수,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될 경쟁적 대화? 낙찰 방식 중에 경쟁적 대화와 비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선정 방식 10가지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과 경쟁적 대화 방식이 달라요. 그럼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하는 물용에 대하여 다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서 국가에서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근데 요 내용이 먼저 이것부터 알려드리고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적용 대상은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 안정성 등등의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엔지니어링, 고난도, 건설기술 용역, 정보통신 디자인 이런 학술 등에 주로 활용이 되고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 영역에는 적용 불가하다. 아까 2단계 경쟁처럼 다소 복잡한 내용은 단순한 노무 영역에서는 요 내용들 복잡한 낙찰자 선정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또 특징입니다. 자, 평가 점수가 국가계약법, 즉 재정경제부령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아까 차이점이 있었죠? 아까 732, 8213 제가 안 지운 이유들이 있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기술이 7대3, 기술과 가격이 7대3,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8대2, 그래서 732, 20% 이내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은 8213, 8213 이렇게. 그리고 협상 기준은 국가계약법은 기술 능력이 85% 이상. 그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방계약법은 기술과 가격 점수 합산해서 70점 이상. 요게 협상의 기준 되는 점수이다. 자, 협상에 의한 업무 절차.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니까 쉽게 한 번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는 어떻게 되냐? 입찰 공고. 입찰 공고 기간은 우리 1장에서 배웠었는데 15기 이상 40일. 긴급일 경우에는 10일. 그리고 제안 요청서를 교부합니다. 수요 기간이. 그래서 지정정보 처리 장치인 나라장터에 게시를 할 거고 또 제안 요청서 설명회가 있다면 그 설명회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제안서, 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내던지 아니면 따로 내던지 내고 그럼 제안서를 평가해요. 평가위원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그리고 조달청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7인에서 10인 지방 위주로 먼저 구성을 하고 그러면 그중에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적격자는 국가계약법은 85%, 기술 점수 85%가 적격자. 그리고 지방계약법은 기술 더하기 가격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예정 가격 이상 투철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협상에 진행하는 내용들은 가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 이 협상. 가격은 기술이 이제 가감되면 그거에 따른 내용이 있어야지만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럼 협상은 아까 15야 오지게 협상했는데 안 되면 열받지 기간 내에 하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은 10일 이내 한다.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금방 넘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안서 평가 방식도 한 번 더 제가 적어놨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입니다.
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의 선정 방식은 뭐냐면 먼저 기본 제안서를 접수해. 그래서 참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계약 목적물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세부 내용 및 이행 방안들을 확정한 후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이를 평가해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해서 요 경쟁적 대화는 발주처가 지들이 뭘 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즉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처가 뭘 해야 될지 제안 요청서를 줄 만큼 나 이거 만들어 줘라고 알 수 있을 만큼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야. 근데 이 경쟁적 대화는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부품은 만들 건데 나머진 잘 몰라. 너희가 좀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나게끔 도와줘라고 하는 게 이제 경쟁적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똑같이 협상과 대화가 들어가는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그거다라는 내용. 그래서 적용 대상은 절차부터 먼저 보시죠. 그래서 기본 제안서를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여 적격자를 선정해서 그 적격자들과 대화를 해. 그러면 그 대화를 통해서 세부 내용들을 선정을 해서 그 세부 내용으로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최종 제안서하고 가격을 점수한 걸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경쟁적 대화 방식이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발주처들도 지들도 모를 경우, 그리고 물품 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 이전 단계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 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평가 방식. 경쟁적 대화에 의한 평가 방식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요 내용이 가장 유사한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절차를 준용한다. 그래서 기술 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 합단 최고점자가 낙찰, 최고 점수자와 이제 낙찰하는 구조로 들어가고, 만약에 가격 제안을 같이 냈을 때 예산이 초과됐다. 그러면 조정을 해요. 근데 합의가 되면 낙찰을 하지만 협의가 미성립하면 차순위자로 낙찰을 하는 게 이제 평가 방식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게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 또 이렇게 각각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술 능력 90, 그리고 입찰 가격 평가 1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0점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적어서 내면 된다라는 거. 평가 산식은 다 아래 적기 때문에 우리 그 계약관리 교수님이 계속 평가 산식 걱정하시는데 여러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평가 산식은 다 작성 기준이 되니까. 자, 희망수량 경쟁 입찰. 이 희망수량 경쟁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를 일부 운영하는 그 입찰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끊어서 읽어보시면 돼요. 희망하는 수량을 경쟁 입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수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그 수요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공급할 희망 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해서 예정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단가의 입찰자 등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그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 이게 더 어렵죠?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건빵 아니면 뭐 제가 아까 생각했는 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자, 우리가 지금 발주처가 수요 기간이 지금 총 발주해야 되는 게 10만 개야. 그리고 한 개당 1,000원이야. 마스크. 근데 한 개의 공급 업체가 10만 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10만 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처가 희망수량 경쟁 입찰로 올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업체들이 여러 개가 와.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 업체는 총 4개의 AI가 이쁘게 만들어졌는데 4개의 업체가 합니다. 입찰을 해. 먼저 A 업체는
희망 수량이 3만 개, 개당 단가는 950원. 그럼 보면 우리가 발주처는 총 수량이 10만 개, 한 개당 단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죠. 금액도 수량도 3만 개. 그래서 먼저 다 봅니다. A, B, C, D. 그리고 하나는 B 업체는 희망 수량 4만 개. 금액이 잘 안 보이시죠? 980. 자, 맨 처음에 A 업체는 3만 개. 그리고 950원. 그리고 B 업체는 4만 개. 그리고 980원. C 업체는 5만 개. 990원. D 업체는 2만 개. 그다음에 1,100원을 냅니다. 그럼 먼저 지금 예상 단가에 이 추찰 가격이 넘었어. 그래서 요 업체는 탈락이야. 예상 단가 탈락. 그러면 그중에 제일 먼저 최저가 950원 이 업체를 먼저 첫 번째로 선정을 합니다. A 업체. A 업체가 3만 개로 950원의 최저가를 쓴 업체가 먼저 해. 근데 우리 발주처는 지금 원하는 건 10만 개입니다.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950원으로 적어낸 개수가 3만 개. 우리는 총 10만 개가 필요해요. 발주처는. 자, B 업체가 그 다음으로 2순위 업체의 최저가가 뭐냐면 980원이야. 그래서 B 업체를 선정합니다. B 업체는 980원. 그래서 이게 최저가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내용이거든요. 980개를 80원씩 4만 개를 입찰한 내용을 낙찰해요. 이 업체를. 그러면 지금 7만 개야. 그러면 우리 발주처는 3만 개가 더 필요하죠. 근데 C 업체가 5만 개를 990원으로 입찰을 써서 냈어요. 그러면 C 업체는 990원인데 업체는 5만 개로 썼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3만, 4만, 7만입니다. 남은 건 3만이야. 그래서 3만 개만 인용을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 초과 수량을 낙찰해서 받지 않는다. 지금 5만 개를 입찰했지만 초과 수량인 2만 개는 초과된 2만 개는 입찰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은 말 그대로 경쟁은 해. 그래서 첫 번째로 예상 단가를 먼저 걸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저가부터.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누적 그 개수로 수량으로 해서 발주처가 원하는 수량으로 맞추고 나머지 초과 부분은 낙찰 제외하는 구조로 되는 게 바로 희망 수량 경쟁 입찰 제도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보시면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은 낙찰자가 여럿이죠. A 업체, B 업체, C 업체. 그래서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수요 물량, 즉 10만 개가 채워질 때까지 여러 업체 순차로 선정이 된다. 그 내용이 지금 바로 적용 대상이 바로 예시가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희망 수량 그 입찰을 왜 하냐? 한 명의 능력이나 생산 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경우, 그리고 다수의 공급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기타 조건에서 국가에 유리할 경우에 이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사용을 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바로 유사 물품 복수 입찰입니다. 지금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은 단일 규격 제품만 입찰을 했어요. 근데 이 유사 물품 복수 입찰은 희망 수량 단일 규격 제품만 구매하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품질, 성능, 효능이 조금씩이나마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물품을 지정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유사 물품 구매 입찰이다. 그래서 요거 역시도 낙찰자 결정할 때에는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 비율이 가장 낮은 자,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요 품질 등에 의한, 이게 품질 등에 의한이에요. 8번. 품질 등에 의한 낙찰제, 즉 다시 말해서 종합 낙찰제인데 이 낙찰제는
입찰 가격 외에 품질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종합 낙찰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공사 입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마지막 끝날 시간 됐으니까 졸지 마시고 자 한번 보신 적은 없었는데 자, 공사 입찰 즉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은 일반 공사하고 크게는 대형 공사 또는 기술 제한 공사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 먼저 일반 공사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국가계약법은 추정 가격이 공사가 100억 미만일 때 적격 심사제를 사용합니다. 역시 지방계약법도 추정 가격이 단위가 커요. 300억. 근데 국가계약법에서는 한 단계 중간에 간이가 들어간 게 이제 100억에서 300억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형 종합심사제로 낙찰자 선정하는 방식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추정가격 300억 이상 대규모 공사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에는 종합심사제, 국가계약법에서는 종합심사제, 그리고 지방계약법일 때는 이름이 종합평가제라고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적용 금액에 따라서 공사 금액에 따라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다르다라는 정도. 자, 그러면 적격 심사제하고 종합 심사제. 자, 100억 미만일 경우에 적격 심사제는 말 그대로 소규모, 중규모 공사의 효율적인 낙찰자 선정 방식이다. 아까 지금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는 추정 가격이 가장 낮을 때 사용했었죠. 적격 방식이, 적격 심사가. 그래서 적격 심사는 계약 이행 능력, 실적, 경영 상태 등을 심사하고 중규모의 공사 때 효율적인 낙찰자 선정 방식이고 종합 심사제는 이제 금액 단위들이 큰 공사, 그래서 가격, 시공 역량,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으로 평가하는 종합 심사제를 하고 단순 가격 경쟁을 지향하는 대규모 공사일 때 하는 게 종합 심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액을 봤을 때 어떤 낙찰자 선정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 공사하고 기술 제한 입찰은 여러분들 그 법조문에 대형 공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고 해서 대형 공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대형 공사 기준 그리고 기술 제한 입찰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공사 입찰과 기술 제한 입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또 구분이 되는데 그 안에서 대형 공사는 일괄 입찰과 대안 입찰로 또 크게는 구분이 돼요. 그리고 기술 제한 입찰은 기술 설계, 기술 제한, 그리고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요 단어들이 또 바뀐 채 또 세세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국가계약법 때 우리 2월에 배웠을 때 국가계약법 때 일괄 입찰과 대안 입찰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언니 이거 하면서 영상 찍으신 거 있잖아요. 요거 대안 입찰, 일괄 입찰 이게 바로 턴키 기억나세요? 턴키 방식이 그 대형 공사 입찰, 일괄 입찰과 이 대안 입찰인데 일괄 입찰이 바로 턴키 방식. 턴키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키잖아요. 열쇠를 돌리면 문이 열리잖아요. 한 방에 해결되는 게 턴키야. 그래서 일괄 입찰은 바로 요 내용들이 한 번에 설계하고 아이고 이게 제가 안 적어놨던 것 같은데 일괄 입찰은 설계하고 시공이 한 번에 되어 있는 게 일괄 입찰. 그리고 설계 따로 하고 시공 따로 하는 게 이제 대안 입찰. 대안을 받는 게 이제 바로 따로 하는 게 대안 입찰. 기본 계획은 있지만 더 나은 아이디어를 이제 대안을 해줘라고 하는 게 대안 입찰.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대형 공사 입찰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설계적 요 기술 제한과 대형 공사 입찰은 방식으로는 총
다섯 가지 방식을 가중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최저가 방식, 설계적합, 최저가, 이택 가격 조정, 설계 점수 조정, 가중치 기준, 확정 가격, 최상, 설계 방식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그 계약 관리 때 배우시고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대형 공사는 턴키 방식과 대안 입찰 그리고 기술 제한 입찰에서는 기술 설계, 기술 제한 있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기술 제한이 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요 확정 가격 최상 설계 방식을 요 한 녀석 일괄 입찰일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방식들을 여러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이 뭔지, 이찰 가격 조정 방식은 뭔지 보면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말 그대로 설계가 적합한, 설계 능력은 최적합해. 그리고 그중에 최저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또 우려하니까. 그럼 반대로 요 확정 가격 최상 설계는 가격이 확정되어 있어. 그리고 최고 수준의 설계 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래서 요 고가 낙찰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역시 낮아요. 이 위아래 두 개가. 최저가와 확정 가격 이 최상 설계가. 나머지 입찰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입찰 가격을 조정한다. 그리고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설계 점수 조정은 설계 점수를 조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중치는 항목별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종합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다섯 가지 방식 모두 대형 공사나 기술 제한 입찰할 때 낙찰자를 선정하는 그 방식 중에 점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다섯 가지가 어떻게 제가 또 이쁘게 써놨네. 자, 일괄 입찰은 말 그대로 턴키 방식인데 건설사 즉 공급업체가 모두 설계하고 기술까지 다 시공하는 것까지가 건설사가 하고 대안 입찰은 정부가 기본을 줘요. 설계를 줘. 그러면 건설사가 일부 수정할 수 있는 게 대안 입찰. 그러면 아무래도 한쪽이 다 설계와 시공을 하니까 빠른 거는 빠르게 시공할 수 있는 건 일괄 입찰일까요? 대안 입찰일까요? 일괄이죠. 한 번에 시공과 그 설계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 바로 일괄 입찰이고 그리고 최신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바로 대안 입찰이고 요 내용.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셨던 대형 공사 그리고 기술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의 그 낙찰자 선정 방식의 방식인데 한번 보시면 설계적합 최저가 즉 설계가 적합한 사람들 중에서 최저가 그리고 확정 가격인데 최상의 금액 즉 최고가가 우려되는 상황 요길 경우에는 가격 중심으로 할 때에는 요 내용 단순 공사 그리고 이렇게 방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설계적합 최저가하고 가격 중심으로 갈 때는 최저가 그리고 기술 중심으로 갈 때는 확정 가격 최상 설계로 간다. 요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가격 중심으로 갈 때는 설계적합 최저가로 가고 가중치 기준으로 바로 가면 가격 중심, 우로 가면 기술 중심. 그래서 확정 가격 최상 설계는 최상의 시설물이 필요할 때 최상 기술력이 중요한 최상의 시설물 필요할 때 그래서 설계 점수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처가 부담이 높아. 여기가. 근데 여기 이 지금 가격 중심일 경우에는 단순 반복하고 설계 기준이 명확하니까 발주 사례가 조금 드물고 가장 선호하는 게 가운데겠죠, 중립. 요 내용. 낙찰자 선정 방식이 총 10가지, 크게는 10가지로 구분이 돼 가지고 지금 마지막 교시까지 10가지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였냐? 아까 그 경쟁적 대화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큰 차이점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10가지는 어떠한 거에 특징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접하고 넘어가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제 과목은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이 없어요. 이제 계약 체결하고 이의 제기하고 하는 내용들이라
다음 주에 이 책이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 월부터는 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외울 거 외우고, 그리고 문제 풀 거 문제 풀고, 그다음에 실기 과목 중에 여기에서 풀 수 있는 단순 기술 또는 점수, 방금 계산했던 내용과 같은 거 연습하는 방식으로 5월 때 또 진행을 할 거니까 한번 또 다음 주 마무리 잘 해 보고 요 표준 교재 독파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4 월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수업 중에 질문 물론 없으실걸요? 그죠? 물론 없으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